인서울 편입 준비할 때 내가 써야 할 대학의 모집 요강 정도는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하나씩 확인할 때 복잡하지 않았었나요? 대학별로 특징, 편입시험, 출제 스타일 이런 거 한 번에 정리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학전익스가 인서울 대학 라인들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영어 수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최고봉은 서성한이죠. 여기서 요즘 인기 많은 학교는 바로 한양대입니다. 아웃풋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대 기업 CEO 출신 대학에서 스카이 다음으로 한양대가 7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은 서성한 중 한양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급 행정고시, 변리사 합격자들도 한양대가 가장 높습니다. 서성한의 경우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차이도 있는데요. 인문계열은 서로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계열은 조금 다릅니다. 서강대는 워낙 문과 중심의 학교다 보니 공대는 중앙대보다도 아래에 위치하고요. 성균관대의 경우 삼성버프를 받은 학과는 성균관대가 위, 나머지 학과들은 한양대가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균관대는 공과 계열이 수원에 있다 보니 지역적인 요소가 상위권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이제 편입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는 필기고사 서류를 반영합니다. 1단계의 필기고사만을 반영하고 2단계의 서류까지 반영하는데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아닌 전적대 성적을 반영합니다. 서강대 편입영어 시험의 경우 인서울 대학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22년도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서류 필기고사를 1단계에 동시에 봅니다. 시험은 어려운 편이나 서성한 라인 중에서는 가장 쉽다는 평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님은 함정 문제를 좋아한다는 썰이 있죠. 겉보기에 굉장히 쉽게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을 방심하게 하고 실제로 채점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는 자연계 기준 2단계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연계를 희망하신다면 수학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한양대 시험의 경우 정석 스타일을 고집하는데요. 출제 비율도 정석 스타일입니다. 쉬운 어휘 문법 문제가 적게 나오고 어려운 독해 논리 문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간혹가다 교수님들이 서강대보다 어렵게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데 올해 한양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이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서울 명문대 기준에서 마지노선은 중경외시 라인이죠. 시립대와 중앙대를 대표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립대는 국립대로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1학기 등록금이 100만원 중후반대라고 하죠. 비싼 중앙대와 비교하자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평지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 중 하나죠. 반면 중앙대는 등록금이 시립대에 비슷하지만 시설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앙대 또한 공대 계열만큼은 시립대와 비교가 안 되고 서강대 공대보다 더 뛰어난 아웃풋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시립대를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중앙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입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시립대의 경우 필기고사, 서류, 전적대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을 필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토익 평균 점수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시립대 편입영어는 23년도부터 시행됐다 보니 정보가 많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전년도 경향으로 보자면 서성한급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독해력 향상에 힘쓰셔야 합니다. 또한 시립대 기출이 1개년밖에 없기 때문에 서성한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편입 수학의 경우 상위권 대학과 다르게 높은 변별력 문제나 출제 빈도가 낮은 영역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유형과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90분이라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만 30문항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계산법 능력을 꾸준히 키우세요. 중앙대는 필기고사 서류를 반영합니다. 인문계의 경우 1단계 편입영어만 반영하고 2단계의 서류 40%를 같이 반영합니다. 반면 자연계열은 공대와 자연과학, 생명공학으로 나뉘고 학과에 따라 필기고사 과목이 달라집니다. 공과대학은 수학,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중 한 과목, 생명과학은 생물 이렇게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중앙대 시험 출제 스타일을 보자면 편입영어는 서성한처럼 독해능의 비중이 큽니다. 다만 어휘 파트에서 변태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인들이 쓰지도 않은 어려운 단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니 모르면 찍고 다른 파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편입 수학의 경우 중앙대는 올해부터 공업수학과 기초수학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공과대학 계열과 자연과학대 수학과로 나누어 실시되던 두 가지 시험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듯이 학생들이 헷갈리게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해놨죠. 공업수학이 제외될지 안 될지는 올해 시험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는 분들은 공수까지 준비하세요. 많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라인이죠. 대표적으로 건국대와 홍익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학교 모두 서울 대표 번화가에 있어 놀기 좋고 교통도 정말 좋아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편입학에서만큼은 건국대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편입은 모집 인원이 적은 게 단점인데요. 건대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뽑습니다. 그 이유는 자퇴생이 많기 때문이에요. 건국대가 안 좋아서 자퇴를 한 게 아닙니다. 서성한 중경 라인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입시를 망해서 반수하기 쉬운 건국대로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편준생 분들한텐 선물 같은 학교죠. 반면 홍익대의 경우 모집 인원이 적은 학교입니다. 우선 1학년 때 휴학이 불가능해 반수하기 정말 힘든 학교예요. 애초에 홍익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많아 자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학교 다니면 자퇴할 마음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편입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단국대의 경우 필기고사 서류를 반영합니다. 인문계는 편입영어,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으로 다른 상위권 학교들과 유사한 전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올해부터 예체능 계열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기고사를 폐지하고 오로지 편입영어와 서류로 뽑는다고 발표를 해 많은 학생들의 시비가 갈렸죠. 시험 출제 스타일을 보자면 21년도까지는 난이도가 정말 쉬웠습니다. 시험 스타일도 수능처럼 나왔죠. 하지만 22년도부터 건대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난이도가 급상승했고 23년도 또한 같은 기조를 보였습니다. 편입영어의 경우 상위권 학교인 만큼 마찬가지로 독해 논리에 집중하세요. 편입수학의 경우 미적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적분의 경우 계산 스킬이나 속도보다는 미분과 적분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홍익대의 경우 필기고사, 전적대 성적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편입영어,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으로 다른 상위권 학교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출제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편입영어의 경우 어휘, 문법, 논리, 독해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파트에 치우쳐 있지 않고 중앙대처럼 어휘 문제에서 변태적인 어휘들이 많이 나오니 어휘력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편입수학의 경우에는 간혹가다 어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22년도에는 연력학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문제는 풀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많은 학생분들이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편입수학은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익대는 공수 2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고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인부터는 학교 추천보다는 편입시험에서 특징점이 있는 학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종대와 단국대인데요. 세종대의 경우 편입 출제 스타일이 변태입니다.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정말 커요. 편입 영어의 경우 문과대만 50%가 나옵니다. 이런 학교는 인서울권 중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문법에 정말 강점이 있다면 세종대는 무조건 지원하세요. 그리고 자연계는 편입수학 100%를 반영하고 애매한 문제가 없는 대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 전략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변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감점제입니다. 헷갈리는 문제나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건들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이 문법에 자신이 있거나 편입수학만 파고 있다면 세종대는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단국대의 경우 죽전캠, 천안캠으로 이원화 캠퍼스인데 편입시험 전형이 다릅니다. 죽전캠의 경우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반영합니다. 편입영어의 경우 어휘가 제일 중요해요. 어휘력이 딸리면 단국대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출제 스타일은 딱 한양대 하이 버전으로 나옵니다. 정석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어휘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편입수학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매년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국대 기출 분석은 필수입니다. 특히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화는 자주 출제되므로 시험 전에 꼭 보고 가세요.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는데 필기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걱정이신 분들은 전적대 성적 100%를 반영하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인서울 라인의 마지노선인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은 특징이 명확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운대는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 영수들과 더럽게 내기로 유명합니다. 편입영어는 그나마 덜하지만 편입수학에서 한양대, 중앙대 수준의 킬러형 문제들을 섞어놨어요. 거기에다 계산 문제가 더럽게 나와 많은 학생들이 짜증내하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상위권 학생들이 모험용으로 많이 쓰는 학교라 풍차가 정말 많이 드는 학교예요. 떨어졌더라도 추합 가능성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전학 꼭 지고 모르는 번호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지대의 경우에는 폐교 논란이 매년 나오는 학교입니다. 22년도부터 계속해서 폐교 논란이 나오고 있죠. 다만 폐교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명지대 재단이 문제가 있을 뿐 학교 수입 2013억 중 재단 지원은 4억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괜찮은 학교이니 폐교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편입시험은 평범한 게 특징입니다. 상명대는 인서울 대학 중에서 토익 100%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토익이 만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는 사실 인천에 있는 학교지만 인서울 대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편입영어는 쉽고 깔끔하게 출제를 합니다. 다만 편입수학에서는 수능 스타일로 내다 보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 외에도 인서울 학교는 아니지만 시험 스타일이 독특한 학교를 몇 군데 더 알려드리자면 가천대, 세종대처럼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자연계의 경우 편입수학 100%입니다. 은하대, 유일한 독해 100% 대학입니다. 아주대, 위치는 경기도이지만 난이도는 서울 중심에 있는 중경외시와 맞먹습니다. 이번 영상은 뻔한 모집 요강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점읽기 상담 링크를 이용해